당신은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조언을 쏟아내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나요? 혹시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냉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 모드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당신도 모르게 관계를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에 실패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인사팀에 얘기해봤어? 이직을 알아보는 건 어때? 그 상사랑 대화 한번 시도해봤어? 이런 반응들은 분명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런데 친구는 점점 말을 줄이고 대화는 어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공감 모드와 해결 모드라는 두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은 동시에 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감 모드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해결 모드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라디오 채널처럼 한쪽을 들으면 다른 쪽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순간 공감은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해결 모드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유능한 팀장일수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문제를 잘 해결해온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평생 문제 해결을 통해 보상을 받아왔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관계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아이러니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부부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엔지니어였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이 매번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아의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일상의 피로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남편의 해결 모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공감 모드는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너는 날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이것이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해결 모드가 켜지고 있나?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당신은 반사적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공감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몇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의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시선 접촉은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요약해보세요.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아침이 지옥 같다는 거구나. 이런 단순한 반영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명명해주세요. 정말 힘들겠다. 그건 좌절스러웠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공감 모드를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해결 모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빨리 작동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3번의 공감적 반응 후에 한 번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조언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이 간단한 질문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고 당신의 해결 모드를 적절히 조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이 상대의 감정에 완전히 동의하거나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감은 이해이지 동의가 아닙니다. 당신은 친구의 관점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제야 이해하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대신 항상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타인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대할 것입니다. 불안할 때 왜 불안해? 해결책을 찾아야지라고 자신을 다그친다면 친구가 불안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 공감을 연습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그것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세요. 이것이 타인 공감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다른 모드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 모드는 당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공감 모드가 필요합니다. 두 모드 모두 중요하고 둘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모드를 켤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일까? 아니면 이해받는 경험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